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스 과학 강사 곽승훈입니다. 오늘 이번 TCC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훈쌤이 18살 승훈이에게 물어본 이 겨울방학에 안 하면 후회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도 그 겨울방학이 있었잖아요. 그때 겨울방학에 생각을 했을 때 요것만큼은 진짜 안 하면 정말 후회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바로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승훈쌤이 18살 승훈이에게 물어본 이 겨울방학에 안 하면 후회할 것들! 자, 근데 선생님이 진짜로 여러 사람들한테 막 다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막 고민을 했어. 너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해줘야 될까? 진짜 애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밖에 없다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쌤 이거 안 돼요. 너무 짧아요. 이? 장난이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큐. 다시 큐. 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자,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장난을 왜 쳤냐면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 고민을 했다? 너네 어떤 거 얘기해 줘야 되지? 정말 계속 고민했어. 하루 종일 고민했어. 근데 겨울방학 때 너네가 안 하면 후회할 것 중에 제일 먼저는 당연히 공부야. 근데 그 이유는 돌아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들은 다 돌아오는 것 같아. 뭐 너네가 어떤 다른 시도를 안 해봤을 때 너네가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22살이 되어도 또는 30이 되어도 다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잘 이 공부를 잘 대비를 해서 잘 해줘야 너네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치? 너네가 갈 수 있는 전공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가 너네가 공부를 하기에 딱 적합한 나이가 아닌가. 지금이 딱 그 시기지 않은가. 남들과 함께 달려가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 이제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재밌게 장난을 쳐봤어요. 여러분 기왕 보는 거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었거든요. 나름대로는 머리 많이 짠 거야. 어떻게 해야 좀 구상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이 공부를 어떻게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겨울방학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나는 사실 18살 때 이게 좀 후회가 돼.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게 뭐냐? 일단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꿈에 대한 목표는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 얘들아. 근데 너네가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야 돼. 내가 갈 대학들에 대해서 이 대학들이 어떤 것들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켜야지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탁 골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체계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수시랑 정시를 좀 제대로 이제 다 정해서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수시는 이런 전형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네가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입시를 더 쉽게 수월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다 보면 생기는 항상의 막연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항상의 막연함일 수 있어도 여러분 내 친구들도 어쨌든 간에 옆에서 같은 선상에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막 지쳐서 막 이렇게 풀이 죽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나갔을 때 저 먼 곳에 바라봤을 내가 뛰어갔을 때 나도 저곳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진하는 사람이 결국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방학에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공부라고요. 그 공부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선생님이 학습법에 대해서도 좀 공지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선생님이 나는 일단 너네한테 화학과 바이오를 가르쳐주는 바이오와 케미의 얼커버 커리큘럼을 또 선보이는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겨울방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학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내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되게 약간 성향도 좀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과학탐구라는 과목이 여러분이 좀 전반적으로 한 해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제대로 기초 지식을 익혀주신 상태에서 본 지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과학탐구 과목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빅픽처 강의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케미 빅픽처도 있고요. 바이오 빅픽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빅픽처가 케미 빅픽처 같은 경우에는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이오 빅픽처 같은 경우에는 7강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해간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엄청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개념들이요. 8강, 7강에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강좌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우리 이투스와 함께 맞춰서 했던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번 겨울방학 때 있어서 필히 내가 완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 개념 강좌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빅픽처를 선생님이 선보이고 나서 플로우 강좌를 함께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케미 플로우와 바이오 플로우 강좌를 선생님이 선보일 때는 이 플로우 강좌는 가장 큰 뼈대 강좌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기초 지식 그리고 기본 지식을 제대로 잡아서 여러분 내신을 제대로 대비하고 또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좌가 플로우 강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추천하는 건 빅픽처를 먼저 다 완강을 하세요. 이 강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맘먹고 제대로만 쫙 이제 하루 동안 내가 드라마 팔 때도 있잖아요. 걔 드라마 좋아하잖아. 나 다 알아. 드라마 하루 종일 파고 이러는데 그 드라마만 파시지 마시고 나의 빅픽처 선생님과 함께 좀 하루 좀 보내봅시다. 그렇게 한 번쯤 파주신 다음에 플로우 강좌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개념 강의를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겨울방학을 좀 끝내놓으셔야 여러분이 다음번에 이제 3월이나 이렇게 개강이 되는 내신 고백 프로젝트로 우리가 내신 대비 강좌를 또 열어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더. 그렇지? 그때 그거까지 이제 다시 수강이 됐을 때 완벽한 반복 학습과 동시에 여러분이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방학을 좀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습법과 관련해서 공부에 대한 뭔가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나 학습지답에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쌤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돌아오지 않는 시기인데 내가 공부 얘기만 하다가 끝내면 진짜 너네 좀 싫어할 거잖아. 나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요것도 진심으로 이제 좀 적어놓았다. 야, 진짜 공부하고 끝내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닙니다. 자, 효도인데요. 여러분, 18살 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조금 더 효도를 하고 싶을 것 같아. 조금 더. 나는 진짜. 왜냐면 지금도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과거의 고등학교 때 그 시기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근데 부모님한테는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네가 18살 때의 지금의 모습이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지금의 상황인 거고 부모님은 너네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실 거란 말이야. 그치? 너무나도 애를 많이 써주실 거고 자 지금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내가 공부한다 뭐 힘들다 뭐 바쁘다 이런 핑계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추천해 주고 싶어. 내가 만약에 18살
승훈이에게 다시 얘기를 해준다면 돌아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들아 친구를 잘 사귀어라. 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 선생님도 대학교를 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직장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 중에서도 친구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때 친구랑 지금 친구랑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너네는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좀 나보다는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너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 친구는 얘들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너네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친구는 계속 동거동락을 해요. 뭐 야간 자율학습이면 학원도 갔다가 학교에도 계속 같이 있다가 1년 동안 계속 붙어있어. 야 못 볼 걸 못 볼 걸 다 봐.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 다 제일 잘한다고.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친구와 오랜 시간 너네가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지금의 시기에서의 너희들의 친구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너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맞아 그때의 기억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를 만들어준다고.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그 미래의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선생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세요. 많이 베푸시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친구들을 곁에 많이 두시는 걸 정말로 우리 제자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실은 지금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게 되잖아. 야, 너 고등학교 때 이랬었잖아. 이랬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재밌어.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거를 또 해도 또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때 얘기는 뭐 그때 고등학교 때 막 신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놀다가 막 이렇게 영상 찍히고 막 이랬던 것도 지금 다시 보고 이래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또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우리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추억 중에 선생님은 약간 좀 애들하고 담력 훈련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당시에 이제 자습실이 따로 있었거든. 건물을 하나 따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습실이 이제 그때가 이제 문을 닫은 날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단 말이야. 어두웠는데 친구들 한 6명이서 같이 들어간 거야. 거길로 야 우리 그냥 놀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담력 훈련 한번 해볼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막 이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막 저기까지 가가지고 뭐 두고 오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다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놀았던 막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아. 한 번쯤은 그런 일탈도 좀 해보고 그랬던 게 굉장히 좀 공부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추억이 되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추억을 만들어라 친구들하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약간 18살 승훈이한테 주기에 약간 후회할 것들, 뭐 이제 안 하면 후회할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살짝 좀 생략을 드리고 재밌는 얘기는 다음번에 또 선생님이 강의 때나 T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지 않는 시기 선생님이 또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선생님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물론 나랑 너도 이렇게 만나고 있어 카메라로.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누구야? 학교 선생님들이야. 근데 이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아예 담을 쌓는 애들이 있어. 가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왜냐면 너네가 봤을 때 이 선생님은 좋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해. 그치? 봤을 때. 근데 너네가 좋은 선생님을 같이 만나서 그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대학교 때가 됐든 그거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었든 항상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선생님 있잖아. 편안하게. 이 선생님 내가 언제 연락해도 나를 잘 받아주시는 이런 분. 내가 교생 실습을 할 당시에 얘들아 내 모교로 갔거든? 모교로 갔는데 그 당시에 진짜 나한테 세계사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 근데 그 선생님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내가 그 선생님 옛날에 그 생각을 했거든. 저 세계사 선생님은 진짜 저 선생님이랑 나중에 쌈밥 같은 거 이렇게 싸먹으면 밥 같은 걸 같이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을 것 같은 선생님 1위. 내가 애들한테 그러고 다녔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선생님이 딱 왔을 때
아 진짜 너무 반겨주시고 여전히 그 선생님 입장에선 내가 그냥 한없는 제자인가 봐. 그래서 그렇게 반겨주시는 모습 보면서 그냥 좀 따뜻해지더라고.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항상 있으시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거를 좀 너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거야. 도전이야, 도전. 겨울방학인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겨울방학이 그냥 내가 아무런 뭐 도전이나 열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흘러간 시간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근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건 난 어떤 의미에서 좀 너네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들 다양할 수 있어.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음악이 하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다른 뭐 요리가 하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과학을 마스터해서 뭐 의사가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해서 뭐 교사가 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꿈이 다 있을 수 있거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거에 맞게 거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을 하세요. 부닥치세요, 여러분. 부닥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온라인 강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꿈이었어요. 너희 앞에 서고 싶었어요. 전국에 있는 그 누가 되더라도 과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전국에 있는 누가 됐더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싶다. 그거에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 부딪혔잖아. 도전했잖아. 된단 말이야. 너네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입시라고 하는 거 대부분 다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입시를 하시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치? 나의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까워질까를 좀 고민을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끔 도전을 하시고 그죠? 부닥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딱 이렇게 열의 있게 가셔야 된다는 말이야.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겨울방학은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절대로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두지 마세요. 나 거듭 강조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시를 정말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이번 겨울방학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곽순이 함께합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TCC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어떻게 좀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번 한 TCC에 담기에는 너네 인생이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네 지금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함께하는 과정 중에 언제든지 쌤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달려오셔서 좀 고민되거나 힘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또 글도 남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정말 흐름 타고 이해가 되는 강의 그냥 이 강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곽승훈이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과학에 대한 걱정만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 그거를 만들어 드리도록 더 부단히 더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더 알찬 강의를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